2025년 3월 15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이야기 드리면서 한담 이야기 좀 드리고 비트코인 파동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파동 얘기 드릴 때 여기 이 지점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지점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얘를 건드리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이 전체 파동이 되돌림이 오거든요. 근데 이 되돌림은 그냥 뭐 대공황, 뭐 세계 대공황 얘기 와서 무너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무너지는 거고, 미국이 무너지면 그러면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얘네들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브릭스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냥 대공황이 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와서 미국이 앞가림을 못하면 중국은 대만을 칠 거고요.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할 거고요.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황이 오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지금 대공황이 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이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던 이만큼의 되돌림이 일단 기본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대공황이 오지 않고 브릭스 체제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뉴스 발표한 걸 보니까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인지 하원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상원 원내대표네요. 척 슈머 아저씨가 연방정부 셧다운은 안 된다 그러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타결을 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현재는 트럼프의 전략에 코가 깨인 상태입니다. USAID를 포함한 정부 예산의 상당수가 관련된 의원들이 많고 현재 그 파일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로 쓰는 거죠. 자, 미국을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가자. 트럼프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민주당 에서 그래 좋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낸시 펠로시조차도 트럼프가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칩니다. 안 치고 100일 재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렇지 않으면 작살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제는 금리를 낮춰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하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위기를 관세 가지고 불경기 오는 걸로, 리세션이 오는 걸로 성동격서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 성동격서의 장이 이만큼 무너진 거죠. 그런데 더 무너지면 안 되는 선까지 왔습니다. 요만큼 부채한도 협상을 위한 성동격서 좋습니다. 근데 더는 안 되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플랫이 나왔습니다. 피보나치 미달 플랫이 나와서 모멘텀은 일단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만 하면 국채 발행 금리를 낮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지금 국채 규모가 7조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방정부 예산이. 그 중에 국방비가 한 8,9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자가 한 1조 달러 정도 나가거든요. 그 1조 달러 이자 자체도 줄여야 되고, 금리를 낮춰서. 그 다음에 연방정부 예산 자체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 폐지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36 빌리언, 2,36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를 날리고 국방 예산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국방 예산을 줄이는 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국방수권법 NDAA에서 나온 군사 비용 지출하는 것만 8,950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1,000조가 넘는 거죠. 한국 돈으로. 환율로 치면 훨씬 넘죠. 그 금액을 줄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동,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해서 미군의 군사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지출도 줄이고 도지에서 하고 있죠.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줄이고 국방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부담하거나.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 브릭스로 모여들고 있는 세력들의 세 가지 주요한 지점이 사우디를 위시한 아랍 쪽, 그 다음에 러시아, 유럽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존에서는 중국, 이 브릭스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나라는 크고 한데 이 레짐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릭스에서 새로운 화폐를 가져가기 위해서 화폐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중국, 제일 거기서 주요 통화가 될 만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기축 통화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축 통화를 할 금융 시스템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브릭스 체제로 들어가서 미국이랑 싸우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금이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전정부지로 뛰었던 거죠. 근데 미국은 금을 그렇게 쓸어 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군데 중동, 유럽, 아시아 이쪽에 군사비를 줄이면서 현재 브릭스를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동에서는 지금까지의 대결 구도가 이스라엘 대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결 구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결 구도를 왕정 대 공화정으로 지금 구도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공화정의 대표가 이란입니다. 왕정이 무너졌죠, 이란에서는. 그런데 중동의 주요한 국가들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왕정입니다. 리퍼블리칸이 아니거든요. 이란처럼. 이라크도 애매한 상황이죠. 후세인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왕정은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를 왕정 대 공화정의 대결 구도로 바꿔가면서 그 군사력의 핵심을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고 이란과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이란이 이란의 공화정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헤즈볼라나 다른 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왕정과 공화정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편을 들어야 될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방비 지출을 이스라엘이 더 하게 하고 중동의 긴장은 이스라엘이 맡아서 하고 다른 나라들이 국방비를 보태서 이란과의 군사적 경쟁 관계, 긴장 관계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미군의 국방비 지출을 여기서 일단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긴장은 유지하되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로 가져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를 독일이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비 지출을 독일 보고 하라고 해서 다른 나라는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독일 너그가 해라. 독일이 그렇게 군사비 지출을 해서 나토의 주도적인 군비 확장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독일이 미국 국채를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1,000억 달러도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나더라고요. 독일이. 우리나라가 한 1,3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독일은 없어요. 미국 국채가.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국채도 없고 하니까 너네들은 뭐 주고받는 것도 없네. 그래서 독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국방예산 편성 증액한다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올라가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죠. 독일은 이미. 러시아 견제하는 거 너네가 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나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함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함대.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을 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로 갑니다. 약간 쎄하죠. 2차 대전 발발했던 국가. 걔네들이 지금 군비를 확장을 하게 내비둔다. 독일, 일본, 뭐 이탈리아는 이제 이미 뭐 찌그러졌으니까 상관없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그렇게 군비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약간 찝찝하긴 한데 미국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국방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7조 달러 정도 되는데 7조 달러 중에 국방 예산이 8,950억 달러니까 1,000조가 훌쩍 넘어가는. 일단 여기서 돈을 줄여야 돼요. 이자도 줄여야 되고 국방 예산에서도 좀 줄여야 되고 전체 연방 정부 예산도 줄여야 되고 물론 또 이자 내는 금액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줘야 되는데 안 삽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순위 1위였는데 1조 달러 밑으로 지금 훌쩍 내려갔어요. 7,500억 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아직 1조 달러 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제 대책을 세울 거냐? 트럼프 선거 캠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전략을 세운 팀이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피터 틸이죠. 피터 틸 사단이 가지고 있는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은
그 팔란티어 CEO인데 팔란티어를 하기 전에 피터 틸이 펀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펀드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벤스 부통령이고 일론 머스크하고는 페이팔 이제 X닷컴하고 통합했다가 일론 머스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이사회 소집해서 일론 머스크 잘라버리고 페이팔 이베이한테 팔아넘긴 장본인이 피터 틸입니다. 근데 피터 틸을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양아치 방법을 써버렸으니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옛날부터 있던 뭐 전후 비슷하게 페이팔 시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막 엄청나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딱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한 배를 탔죠. 일론하고. 그리고 둘 다 엄청난 천재들이니까 지금 도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피터 틸 쪽의 절반, 일론 쪽의 절반 해서 하고 있는데 다 컨셉은 같은 애들이에요. 페이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은 페이어블 투만 있고 for what이 뭔지 없는 돈은 나가지 않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겠다. 미국 CIA에 있는 정보를 집대성하는 온톨로지를 가지고 집대성한 게 팔란티어인데 그 시스템으로 미국 정부 예산이 앞으로는 엉뚱한데 안 빠지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안 빠지게 하는 거는 안 빠지게 하는 건데 지금 당장 7조 달러에 이자 1조 달러 나가는 거는 이건 어떡할 건데 국채를 발행해서 일단은 돌려막기도 해야 되고 금액 자체도 좀 줄여야 되고 근데 돈 쓸 때는 있고 이게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관세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관세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관세 철폐해 그러면 바로 철폐가 됩니다. 뭐 입법을 해야 되고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관세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배신을 때리고 안 사는 거죠. 일본은 추가로 지금 국채를 매수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본 내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이 안 돼,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의 패권의 세컨더리로 남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중국은 견디고 있는 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중국 경제는 부동산 법을 깔아앉으면서 엉망인데 구조조정은 안 하고 공산당 체제로 그냥 가는 거죠. 밀어붙여. 괜찮아. 우리의 금융은 우리가 지킨다.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 있는 부자들은 내 너가 못 믿겠다 이제는. 잭마,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이 들어가서 당하고 벌금 내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할 짓이 아닌 거죠. 캐나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난 이유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을 풀었어요.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습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법인도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국 법인인 경우에.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만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이 구조에 따라서 또 그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이 다릅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걸 풀었어요. 미국은 아직까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없게 실제로 막혀있는 건 아닌데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걸 풀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집값하고 건물값이 맨하탄 수준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주민들은 밴쿠버에 살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만저만 된 게 아닙니다. 버블이, 자산 버블이 캐나다에 말도 못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트리더 총리가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얘기할 만큼 중국 부자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돈을 때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은 부동산을 워낙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동산도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고 비싸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외화 유출 문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각 성에서는 각 성의 적자를 다른 성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자기 성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으면 그 다른 성에서 하는 기업인을 불러서 벌금을 매기는 걸로 지금 각 성의 적자를 때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공산당이니까 그거를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정부가 그걸 제일 처음에 시범 케이스를 보여줬거든요. 잭마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부자들이 틈만 나면 자본을 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이게 양날의 칼인데 중국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서 중국 경제는 살아났는데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별로 없는 거죠. 인민이 은행 구자는 없어. 그런데 위챗이나
캐시나 알리페이 가지고 결제는 해. 그런 중간 과정,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는 구조를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은행 구자는 없어도 알리페이하고 위챗으로 돈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중국은. 자,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중국의 금융 시스템,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지금 틀어 막았던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모든 국가의 정부에서 다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니까, 거래가 안 보이는데 어느 국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거래가 안 보이면 세금은 못 매기는데.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싫어해요. 비트코인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화폐와 재정, 이 금융 시스템에 화폐 시스템을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 시스템으로 돈을 써도 그게 화폐 시스템이 없으면 재정 시스템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싫어했는데 미국이 왜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죠. US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현재 테더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100 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나라가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작죠. 우리나라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채 보유액이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BOA나 JP 모간 또는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나 페이스북에서 쓰는 코인 나오고 그 코인은 USDT 또는 코인베이스에서 발행하는 또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근거한 코인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은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캐시 또는 캐시 이퀴벌런트한 자산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 이퀴벌런트한 자산에 미국 국채를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금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테더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0억 달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게 1조 달러, 10배 정도 되죠. 테더사 한 군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000억 달러인데 일본이 세계 최고 국채 보유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조금 넘어요. 10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을 10배로만 키우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거래 또는 다른 크립토 커런시의 거래 볼륨이 10배가 되면 필요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0배가 넘게 필요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면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그 트레이드 벨로시티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거래 빈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 빈도를 올리는 것도 가격을 올리는 것도 시장에서 가져가겠지만 규제를 없애주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채 보유액 1위가 일본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게 얼마 안 남은 거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페이팔 사단에서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지금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려졌을 때 전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화폐 계획이 일어난 거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아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해서 주고받는데 이게 판 사람은 법인이면 그걸 신고를 하겠지만 산 사람의 통장에서 거래 내역이 안 나오니 이게 각국의 국세청에서 좋아하겠냐고요. 미국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이 막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잡기 위한 카드로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브릭스를 와해하고 중국을 잡으려면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이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돼버리는 겁니다. 달러 베이스 코인이 이 페트로 달러보다 더 막강한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마치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산이 미국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다 온 거 가지고 미국은 뭐 할 건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데 미국은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중시를 하고요. 중국은 활용 쓰는 거를 중요시합니다. 쓰임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중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는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을 튼튼하게 깔아야 된다. 중국은 쓰면서 해라.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미국은 데이터 센터 설치하는데 정신이 없고 중국은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중국의 우주산업도 그렇고 중국의 인공지능도 그렇고 모든 중국의 비즈니스
케이스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보다는 작게 써서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거, 쓰는 거. 그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은 돈이 중요하거든요. 돈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고 투자를 할 거고, 중국은 가장 값싼 값에 그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중국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양날의 칼에 일단은 찔리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80%의 마진을 보면서 팔았던 칩을 싸게 판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칩에 대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젠슨 황이 모르느냐? 알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이미 올라가서 비싸게 판 기업들한테 앞으로 이놈아는 어떻게 할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네랑 거래 안 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싸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말고 다른 AMD나 인텔이나 다른 데서 GPU를 개발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개발한 GPU는 미국에서 생산되게 하고 그거를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깔고, 그래서 AI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AI 세상이 오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나스닥,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I 세상이 오면 인간의 노동은 그 가치를 잃게 되고, 인간은 노동의 존재가 아니고 소비의 존재로 추락하게 됩니다. SF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인간은 노동의 존재가 아니고 소비의 존재. 그래서 인구가 없으면 소비도 안 하는 겁니다. 소비를 해줘야 다시 생산을 하는데 생산 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자동차 이제 필요 없겠죠. 자율주행되는 FSD 로보택시 타면 되지. 그 차를 왜 삽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집을 왜 보유합니까? 로봇가 다 지어가지고 그 싼 집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산 원가는 로봇가 만들어내니까 원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요. 개인의 또는 가구당 웰스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의 또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하고 차량이거든요. 주거비하고 차량에 지출되는 비용만 제해도 먹는 거, 그 다음에 문화생활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거. 주거비하고 차량 비용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성공하면, 대공황이 오지 않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세상,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다가올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는 갈림길에 있고, 그 밑그림의 첫 번째 페이즈 1을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고 그려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자료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파동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WXYXZ로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B파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C파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C파가 여기에 터미널 한 개, 여기 터미널 한 개, 여기는 ABC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WXY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 WXY, 그 다음에 여기 ABC, 그렇게 보면 이 파동은 마감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파동의 되돌림이 0.5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 한 걸 보면 0.5를 지나왔어요. 56에서 56 건드리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 파동이 마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마감을 했건 안 했건 이 파동은 A, B, C 같아 보이진 않고, 여기 보니까 A, B, C, D, 여기 그 다음 E가 A, B, C 같아요. 여기 저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A, B, C, D, E로 마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까지가 D파 같고 A, B, C, D, 그 다음에 A, B, C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동을 마감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파동하고 이 파동은 같이 마감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얘만 건드리고 얘를 안 건드리는 상황이 아니면 A, B, C, D, E이기 때문에 같이 마감되고 E파 연장 A, B, C로 한 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A, B, C, A파죠. B파, C파 하고 D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얘를 이미 건드렸어요. A파를. 그리고 현재 파동은 D파가 수렴형 삼각형 아니면 WXYXG, D파는 삼각형 못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WX, YX, Z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삼각형, 여기까지가 W인지 여기까지가 W인지 모르겠어요. A, B, C, D, E, A, B, C, D, E로 여기까지가 W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W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삼각형에 여기 터미널이 나오긴 했는데 얘가 2파 터미널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현재 여기는 터미널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는 WXY 같아요. 그러면 X파가 될 수 있죠. 이게 X, W, X. 왜냐면 여기 터미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X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A, B, C, D, A, B, C, D, E로 X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W, X, Y, X, Z 해서 여기서 맞췄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삼각형, 특히 수렴형 삼각형으로 진행되는 거는 수렴형으로 카운팅을 못하니까 삼각형 내부에서는 A, B, C, D로 해야 되는데 수렴형으로 카운팅하면 D파는 안 되니까 W, X, Y, X, Z로 끝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고 위로 올리면 그렇게 끝낸 거고 그렇게 끝냈으면 얘를 그냥 WXY로 보고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니면 다시 이 파동이 여기까지가 X고 그러니까 WX, Y, X, Z 여기 ABC로 여기 ABC로 만들 수 있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ABC로 WX, Y, X, Z로 여기까지 파동을 만들고 앞에 있는 게 수렴형이 되지 않습니까? 삼각형으로. 그래서 A, B, C, D, E로 예를 들어서 카운팅을 했다. 그리고 X 나오고 Y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수렴형 삼각형은 W 파동에는 쓰이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B파에 그러니까 A파 위치에는 못 나오고 B파 위치에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Y파, Z파에는 나옵니다. 수렴형 삼각형은. 근데 실제로 보면 수렴형 삼각형은 거의 대부분 B파 위치에 나오고 그러니까 ABC의 B파의 위치죠.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는 수렴형 삼각형으로 카운팅을 하면 L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각형 내부에서는 WX, YX, Z 복합 조정으로 카운팅을 해야 나중에 카운팅이 발에 걸리는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수렴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지 안 끝나면 다시 파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WX, Y, X, Z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A, B, C로 만약에 못 끝낸다. 그러면 터미널이 하나 더 나와줘야 돼요. 다시 A, B, C 해서 A, B, C 더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렴형은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 W파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를 참조하시면 파동 카운팅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파동이 D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WX, Y, X, G면 얘가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여기까지가 W면 W, X, Y 하면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A, B, C, B, C로 더 내려서 파동을 저점을 낮추면 D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D파를 더 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위로 올려야 되는 파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WX, Y, X, Z의 끝일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가 저점이고 D파의 바닥이고 그 다음에 C파, 에코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으로 봤을 때에는 에코 같아 보이진 않는 거죠. 여기 A, B, C, D를 해도 얘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잖아요. 지금 여기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현재 에코 진행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얘는 X파이거나 또 다른 삼각형의 내부 파동 그걸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C파동 진행하고 있는데 C파 요거 아니죠. 찰리죠. 찰리 진행하고 있는데 찰리는 여기서 ABC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A고 B, C, WX, Y, C 그 다음에 D 진행하고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델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파동은 마감을 하면 여기서밖에 마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 파동도 마감이 안 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열어놨거든요. 여기서 마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마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파동이랑 동시 마감하면 되니까 열어놓고 있고 D파 내렸다가 E파 올라가면 E파 올라가서 고점 만들고 내려오면 그때 이 파동을 마감하면 됩니다. C파는 A, B, C, D, E, W, X, Y로 만든 C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델타 내려오고 에코를 올리면 여기에 있는 이 파동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파동 더 마감할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동. 그래서 현재는 연장 플랫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나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릴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릴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릴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글렌릴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 릴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 릴리 책 내용하고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